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사회 투기 근절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당이익 소금 몰수 등 강도 높은 조치가 거론되는 가운데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TBS 불교방송의 이웃돕기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 진행자로 병원 환우들의 인권과 복지에 힘써온 지인 스님이 불교 사회복지 유공자로 선정돼 도계동 총무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도계동 사회복지재단은 불교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식을 받고 충남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장 육통스님 등 14명의 개인과 단체 도계동 총무원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의 정신을 잇는 템플스테이가 다음 달부터 서울 봉은사에서 펼쳐집니다. 봉은사 경내 텐트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템플스테이 체험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도계동 전국비구니회가 선거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시대 변화에 맞는 선거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수행 환경을 위한 비구니 승가 공동체 결사를 본격 추진하는 등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기도도량인 관악산 연주암에 봄의 정취를 느끼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주암 산사를 찾은 등산객들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LH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국회 세미나가 개최되는 등 정치권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당이익 소금 몰수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추진되는 가운데 향후 전국 분수령이 될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박준상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인한 사회적 공분이 거센 상황에서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국회. 전체 공무원 재산 등록 의무화와 부당이익 소금 몰수 등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 규명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주최한 부동산 투기 세력의 공공분야 침투를 주제로 한 토론회.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보궐선거 중에라도 이 근본 대책이 보궐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그런 바람으로 LH 땅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병과 참여연대 관계자들도 참석해 이번 사태 배경 분석과 투기 근절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농지를 중심으로 한 투기 붐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공직자라면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들은 여기 투기 붐이 일어났으니까 그걸 상부에 보고를 하고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섰어야 되는데 오히려 LH 직원들이나 거기 광명이나 시흥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 일부는 우리도 한몫을 보자 그러면서 거기에 뛰어들었고. 민변 측은 투기의 근원이 되는 투기자금 과잉 대출을 규제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지적과 함께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한다는 경자 유전의 원칙 훼손이 투기화를 재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느슨한 종부세와 대출 확대 등 자산 불평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이 같은 상황을 불러오게 했다며 우선 책임자들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과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과가 먼저 국민들의 통해야 그 다음에 대책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소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냐면서 집값 내려놓을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는 곧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론 자본주의의 특성인 무한한 욕망 추구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개개인으로서도 탐욕을 경계하고 나눔과 자비의 정신을 되새기는 노력이 오늘날 더 필요해진 이유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문제가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부패 청산 작업의 성과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과 직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길 바란다며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부당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 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주기 바랍니다. 회의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 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편성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이웃돕기 라디오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 진행자로 병원 환우들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지인 스님이 불교 사회복지 유공자로 선정돼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어제 전법회관에서 불교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식을 갖고 충남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장 육통스님, 이동열 서울 은평구립 대조 노인복지관장,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조계종 자원봉사단 등 14명의 개인과 단체들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어려운 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슬기롭게 이 코로나 정부를 맞춰서 이용자분들과 같이 또 즐거운 시간들, 보람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시상식은 간소하게 진행됐고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한 지인 스님 등에게는 우편으로 표창패와 표창장이 발송됐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 현장에서 부처님 자비 사상을 실천해온 의정부 송산종합복지관 관장 법일 스님은 국회의장 공로장을 수상했고 불교복지의 불모지인 성남시에서 불교복지 기반 마련에 기여한 판교 노인종합복지관장 이룬 스님 등 2명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지난 2019년 9명의 스님들이 위례 신도시 종교부지에서 행한 상월결사 정신을 잇는 템플스테이가 다음 달부터 봉은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새봄을 맞아 봉은사 경내에서 텐트를 치고 하는 2박 3일의 수행과 체험은 오롯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상월결사의 청규는 엄격했습니다.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해 하루 한 끼 공양, 무건의 무문관, 삭발 금지까지. 무엇보다 겨울 석 달, 난방도 없는 노천 천막은 그 자체가 고행이었습니다. 첫째,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한다. 둘째, 공양은 하루 한 끼만 먹는다. 다섯째, 외부인과 접촉을 금하고 천막을 벗어나지 않는다. 여섯째, 무건한다. 그 침낭은 마치 얼음 이불 같았고 텐트는 냉동 창고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상월결사의 정신을 잇는 템플스테이가 다음 달부터 강남 한복판 봉은사 경내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9명의 참가자가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2박 3일간 야외 텐트에서 생활합니다. 무건과 하루 한 끼 식사, 스마트폰 등 일체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지도법사 스님과 함께 참선과 포행으로 일상을 떠나 내면의 자신과 마주합니다. 하루에 참선 정진을 중심으로 하고요. 또 참선 정진을 하는 사이사이에 봉은사의 아름다운 숲길을 또 포행을 하면서 비워내는 시간, 또 도심 속에 꽉 차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비워보고 또 무건을 통해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봉은사 상월선언 템플스테이의 최대 장점은 코로나 시대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도심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나무 언덕에서는 봄꽃 만발한 봉은사 경내와 빌딩 숲이 빠짐없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연 속 수행이 곧 힐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기본적인 정신은 상월선언 결사 정신을 잇고 있는 데 중심이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소나무 숲속과 그리고 또 숲에서 하는 포행 등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좀 정진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힐링 프로그램이 아닐까. 상월선언 템플스테이는 강남이라는 접근성과 천년고찰의 역사와 자연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행 문화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남 봉은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선거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시대 변화에 맞는 선거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수행 환경을 위한 비구니 승가 공동체 결사를 본격 추진하는 등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올해 첫 정기총회 소식, 권송희 기자입니다. 비구니 승가를 대표하는 제12대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올해 처음으로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속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된 가운데 세부 규정이 미흡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선거법을 제정했습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비구니회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운영위원회와 총회에서 입법 예고 인준을 받은 지 10개월 만입니다. 특히 선거법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는 그런 혼란과 비구니 수행자 답지 못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그 선거법을 저희들이 가다듬었습니다. 비구니회는 종단의 종원종법을 참고해 후보자의 자격 요건과 선거운동,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등의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회장의 업무 세분화와 원로의원 자격 보완, 사업부 신설 등 회칙을 재정비하고 특히 비구니회 최고법계인 명사 자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뜻도 밝혔습니다. 명사를 추천하는 권한이 본사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분 중에 그 12교구 해인사에서는 통과를 안 시켰어요. 그렇지만 이 조항을 넣은 것은 비구니의 명사는 비구니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모시고 싶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전국 비구니회는 다음 달 30일 오전 11시 수행결사 발족식을 시작으로 비구니 승가 공동체 결사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지난해 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승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0%가 넘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수행 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상담과 지방교육, 복지사업 등을 구체화하고 스님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 등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총회에서는 16억 5천만 원 규모의 올해 예산과 사업을 확정하고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부설 보건소 건립과 미얀마 민주화 운동 기도회와 모금 등의 사안도 공유했습니다. 또 조계종과 갈등 관계인 선악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법률 자문 등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전국 비구니회는 춘천 봉덕사와 다비장 협약식을 체결한 가운데 6천 비구니 스님의 의지처이자 권위 증진을 위한 내실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동국대 제20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최성래 진단의학과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동국대 의료원은 어제 오후 동국대 일산병원 대강당에서 최성래 의료원장과 조성민 전 의료원장의 이 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의료원 고유의 문화를 만들고 또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우리 의료원은 현재의 어려움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극복하고 나날이 발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최성래 동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984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뒤 2012년부터 5대와 7대 동국대 일산병원장을 지냈고 대한진단혈액학회장, 대한수혈학회장을 거쳐 내년도 36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차기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한수혈학회 적십자 공로상을 수상했고 수혈의학 분야의 많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혈액사업과 대한수혈학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관악산의 명소이자 수도권의 대표적인 기도도량 연주암에 희망 가득한 봄의 기운을 한껏 즐기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세속의 번잡함을 잠시 내려놓기 위해 연주암을 찾은 이들을 정영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본 관악산입니다. 산속 비탈길을 따라 하나둘 오르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푸르른 옷으로 갈아입은 봄 기운 가득한 산사, 연주암의 모습입니다. 사찰에서 들리는 독경 소리는 바쁜 일상에 지친 심신을 다잡아줍니다. 제가 부록 불자는 아니지만 이 독경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심신을 아주 편하게 해줘요. 한 400m 정도부터 들리는데 괜찮아요. 세상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은 듯 등산객들의 표정이 봄 햇살처럼 싱그럽습니다. 전강 마루에 잠시 걸터앉아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해보기도 합니다. 올라올 땐 힘들었는데 근데 그 목탁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좋네요. 좀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 같고 여긴 좀 평화로운 곳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 소리도 되게 좋고 거의 여기가 정상 지점인데 절을 어떻게 지었나 좀 신기하기도 하고. 병풍처럼 펼쳐진 기암절벽에 아슬아슬 매달린 연주암 연주대도 등산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주말을 맞아 세속의 번잡함을 피해 연주암을 찾은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와서 딱 절을 보니까는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염원이 가득한 느낌? 신기하기도 하고. 관악산은 주말이면 하루 수만 명의 등산객들이 찾는 명산으로 꼽힙니다. 연주암 주지로 취임한 탐문 스님은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량으로 갖고 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연주암이 단순하게 기도하는 도량만이 아니고 또 과천의 메카로서 관악산의 메카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도 연주암을 찾는 곳, 또 연주암에 오면은 볼거리가 있는 곳, 그런 도량으로 만들고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기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격려 속에서 한국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한 천일 기도에 들어간 연주암은 수행 정진에 대한 굳은 의지도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이 취임한 지 1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지만 총림 복원과 수행 도량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하는 과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무공 스님이 BBS 불교방송과 진행한 취임 1주년 특별 인터뷰 내용을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총림 해제의 아픔이 채 아물기도 전 지난해 4월 주지로 취임한 무공 스님. 취임 일성으로 원흉 살림 구현과 대중 외호를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스님은 취임 당시 초심을 잃지 않고 소통과 대중 화합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문도들 앞에 가장 문도들을 화합하기 위한 가장 밑에 디딤돌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남은 임기 동안에 그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그렇게 부처님 앞에 맹세하면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스님은 지난 1년간 백양사의 긍정적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사찰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꼽았습니다. 어려운 일은 같이 해결해 나가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뭔가 조율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찾아와요. 와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단체로 와서 스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이 단체로 이제 민원도 하고. 스님은 사찰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총림 복원은 백양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제입니다. 스님은 마남, 서홍 스님 등 역대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거울 삼아
백양사가 처해 있는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암 우리 큰 스님께서 만드신 우리 총림이 이렇게 갑작스런 일로 해체가 되고, 그래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복원하겠다는 그런 문도들 앞에 맹세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일단 총림 복원이라는 그런 커다란 명제를 안고 총림 해제라는 악재 속에 취임 1주년을 맞은 무공 스님, 사면 초과에 놓인 백양사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스님의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천태종 청주 명장사가 부처님 열반절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참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장사 주지 도웅 스님은 법어를 통해 출가는 수행의 시작이고 열반은 수행의 마지막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참된 나를 살피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설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자 반드시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서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이고 그 삶의 일부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의미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박지민 씨 등 5명의 명장사 신도들은 관체험 행사를 통해 삶과 죽음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벚꽃 개화 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일반 시민의 방문을 제한합니다. 다만 유가족을 위한 안장, 추모, 참배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되며 현충원은 수양벚꽃이 만개한 현충원의 아름다운 봄 전경을 영상으로 제작해 4월 8일부터 유튜브 등 현충원 공식 SNS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5월 16일까지 봄 성수기 탐방객 방역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달 탐방객 수가 전년보다 19% 늘어난 229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봄철을 맞아 탐방객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돼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안전사고, 쓰레기 적체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풍도의 지명이 일본식 표기였던 기존 풍도에서 옛 이름 풍도로 변경됐습니다. 안산시는 국가지명위원회에서 풍도 지명을 풍성할 풍자가 아닌 단풍나무 풍자를 쓰는 풍도로 최종 변경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늘 이웃과 함께라는 문구를 형상화한 도량 등을 경내에 설치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때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하겠다는 동체 대비의 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30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